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 대한민국 대 오스트리아의 경기가 오스트리아 홈 경기로 비엔나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온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3월 FIFA 랭킹이 발표되었는데 대한민국은 22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한 단계 내려가면서 25위가 되어서 22위 대 25위의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FIFA 랭킹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22위 대한민국은 35위 코트디부아르에게 4실점 대패를 당하게 되었고 25위 오스트리아는 74위 가나를 5대1로 대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는 비상 상황이 되었고 오스트리아를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런던에서 경기를 한 후에 1200km 정도를 이동해서 이틀 동안 회복하면서 이 경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훈련 중 박스라인 바로 밖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리는데 정말 매서웠습니다. 오연규는 대포할 슈팅을 선보였고 손흥민은 모두 왼발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아쉬운 건 제발 경기에서 손흥민의 그런 슈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못 본 지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오스트리아전을 패배한다면 감독 경질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필 먼저 2차전까지 치렀던 가나는 한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에게도 패배하더니 감독을 경질시켜버렸습니다. 67위 국가도 감독 경질하는 마당에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창피만 당한 상황이라서 이 굴욕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기가 떨어진 채 월드컵을 치러야 하고 2002년 이후로 가장 참혹한 평가전 후 월드컵을 치르는 팀으로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평가전이 맞죠. 그런데 이번 A매치 기간은 대한민국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월드컵 티켓이 걸린 상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상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체코 대 덴마크의 경기가 체코 홈에서 대한민국이 경기하는 그 시간에 같이 열리게 됩니다. 단판 승부의 결과로 대한민국 상대가 결정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노리는 FIFA 랭킹 12위 이탈리아도 보스니아와 결승전을 치르고 콜레셉스키와 베리바리 국가 스웨덴도 폴란드와의 결승전을 치르고 아시아권의 이라크도 볼리비아와의 결승전으로 티켓 한 장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가는 경기가 또 있는데 바로 잉글랜드 대 일본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에 9만석이 모두 매진됐고 일본은 잉글랜드 기자들 앞에서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건 이걸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아니 저만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이 강팀임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랭킹이 18위까지 올라있고 유럽팀을 상대로 8년째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필 이번 조편성에서 유럽팀이 두 팀입니다. 투엘 감독도 일본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하고 정예 멤버로 붙는다고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A매치들이죠. 대한민국 경기에서 팬들이 궁금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3백을 수정해서 4백으로 나올 것인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최종 예선 때까지 썼던 포메이션 안에서 변형을 쓸 것인지 아시아 최종 예선 이후에 3백으로 변화를 준 그 전술로 나설지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인업이 발표되고 대한민국의 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9월 미국전과 같은 경기력이 나온다면 기대할 수가 있겠죠.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나섰습니다. 이재성, 이강인이 양쪽 윙어를 맡았고 백승호, 김진규가 미드필더, 양쪽 윙백은 이태석, 서령우가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3백은 김주성, 김민재, 이한범, 골키퍼는 김승규 골키퍼가 맡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코트디부아르 때와 다른 무게감이죠. 황인범만 빠진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오스트리아 B는 기온이 6도로 매우 쌀쌀했고 대한민국은 처음 보는 유니폼인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 나오기 전에 손흥민과 단수의 만남이 있었고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손흥민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손흥민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익숙한 선수들은 단수, 알라바, 자비처, 라이머 정도인데 레알 마드리드 알라바 선수는 벤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엔나 경기장은 5만석인데 이 평가전에 4만여 관중이 왔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대한민국은 먼저 공격 기회를 얻으면서 이재성과 손흥민의 합작이 돋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슈팅도 있었지만 그 슈팅은 상대 선수를 맞으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재성이 있다는 게 또 든든했습니다. 전반 15분 결정적인 손흥민의 단독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팬들이 원했던 그 장면인데 라인도 제대로 깨면서 수비는 한 명이었고 골대 근처까지 진입했는데 왼발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봤던 그 파괴력 있는 슈팅을 받다 보니까 이 장면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손흥민도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우선 쉴드 치겠습니다. 18분 백승호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월드컵이었으면 매장될 뻔한 실수였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김주성 센터백이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김태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비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전 때는 이 시간 이후에 대한민국이 완전 당해버렸는데 지금은 정비를 하면서 수비에 집중을 하고 좀 클래식한 경기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가 재개되고 오히려 이강인이 찬스를 얻으면서 슈팅했었는데 하필 오른발에 걸리면서 한 번 접었다가 상대 수비가 이미 대비를 해서 슈팅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네덜란드 주심이 편파 판정이 있어 보였는데 오스트리아가 더 과감해지면서 이강인에게 고의적으로 팔을 쓰다가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거의 오른쪽 윙어가 아니었습니다. 미드필더의 숫자 부족을 이강인이 채우고 이재성이 활동량으로 멀티 포지션을 맡으면서 미드필더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분에 오스트리아의 최대 장점 공격이 나올 뻔했는데 김민재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벽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던 게 아쉬울 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저는 우위였다고 봅니다. 37분까지 대한민국은 슈팅 6개, 코너킥이 4개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슈팅 단 1개 불과했고 사실 0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의 미국전과 비슷했습니다. 전반은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전반 괜찮았다고 마음 놓았다간 사고 터지니까요. 그리고 이 경기는 이겨야 본전인 상황이에요. 한 골도 못 넣은 상황이잖아요. 네. 상대는 노르웨이에게도 5골을 넣고 가나에게도 4골을 넣은 팀이라는 거. 네. 이번 A매치가 다른 국가들 경기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했는데 일본이 미토마의 골로 랭킹 3위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케인이 안 나왔고 아스날 주전들이 대거 빠진 사실상 1.5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전반 2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대한민국의 상대가 체코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체코가 홈에서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스웨덴이 골을 넣으면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한 오스트리아전, 코트디부아르전에서도 무득점이었던 가나전부터 하면 지금 165분 한국이 골이 없는 상황인데 후반에 꼭 골이 나와야 할 텐데 후반 초반에 오히려 수비 호흡이 안 맞으면서 컷백을 통해 자비처에게 실점을 하고 맙니다. 최악이 됐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수비의 문제였거든요. 이후에 한국은 변화를 주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안타깝게도 손흥민이 2번의 찬스를 놓쳐버리면서 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가 악물어지네요. 아마도 손흥민이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이제 보여줘야죠. 네. 에이징커브를 우려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의 장점은 그래도 살아있던 만큼 다음엔 0점만 조절하자. 손흥민은 후반 80분에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최종 대한민국 패배. 210분 동안 골을 못 넣은 대표팀이 됐네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